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요번 이 동영상도 이제 둘이 학교에서 이제 과학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좀 함께 소개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학의 세부 요소들, 그 세부 어떤 이제 그 영역에서 무엇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8학년 과학은 대체 어떤 영역을 다루게 될 것인지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지난 시간에 과학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자연계를 설명하기 위한 법칙을 세우기 위해서 관찰 가능한 사실들을 축적하고 분류하는 학문의 분야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식이 축적되고 분류되고, 그리고 지식이 성장해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학은요, 이런 세부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예요, 물리 파트.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 파트. 세 번째는 생물이라고 적을게요. 이걸 생명과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생물, 그 다음에 지구, 과학, 이렇게 네 가지의 세부 영역으로 함께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물리 파트에서는 이제 고전 한 19세기 정도까지, 그 이전까지는 이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해서 그 고전 물리학적인 어떤 이런 지식들을,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물리 파트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주로 이 부분에서의 이제 주인공은 뭐냐면 얘예요. 힘과 운동이죠. 운동. 속력, 가속도, 힘에 따라서 이제 운동 상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또 힘이 있을 때하고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어떤 운동의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함께 이제 배우는 부분이 이제 힘과 운동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와 자기 파트죠. 전기와 자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여러분 N극과 S극, 서로 이제 자기장 가운데 이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류죠. 전기에서의 이제 주인공은 전류입니다. 전류. 근데 중요한 건 이 둘 사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자기장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이제 발전기의 이제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와 자기는 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파동이죠. 파동.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빛에 대해서, 빛은 다른 말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기파. 우리가 이제 물체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자체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전자기파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전자기파는 다른 말로 에너지예요. 에너지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파동이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사실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특별히 이제 물리에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심화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화학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질이 뭐냐? 물질에 대한 이야기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물질의 구성, 이걸 잘게 쪼개면은 뭐가 나올 것이냐? 물질의 구성 얘기하면서 원소, 원자, 분자, 이온, 이런 것들, 주기율표 얘기 많이 나오게,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물질의 특성만 적을게요. 특별한 성질인데, 물질의 특성과 분리, 이걸 어떻게 이제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이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화학 반응. 사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은 화학 반응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화학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생물에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세포죠. 세포.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사실은 생식다르 유전다르 이게 엄청난 이제 방대한 분량인데 생식과 유전, 그리고 DNA, RNA 이게 이제 어떻게 유전의 어떤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라고 우리가 선생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동영상 강의를 쓸 수 있으려면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체온이 그렇고 그 다음에 혈액이 이제 순환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소화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음식을 먹었을 때 자연스럽게 소화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때마다 모든 걸 다 의식하면서 소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정한 어떤 이제 일정하게 우리 몸이 어떤 살아가기 위해서 그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규칙성에 의해 가지고 생명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항상성 유지 이렇게 뭐 더 있지만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굉장히 뭐 동물, 식물 나누게 되면 굉장히 방대하죠. 미생물 이렇게 방대하지만 이런 어떤 생리학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구과학은 첫 번째는 지질학, 지구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지질학. 그 다음에는 기상학. 이 기상학이라고 하는 건 대기 어떤 순환이 어떻게 이제 이거 이제 진행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기상학. 그렇죠. 또 이제 대기 나오면은 이제 얘기하면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산화탄소는 환경적인 측면하고 이제 사회 어떤 이제 이런 측면하고도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같이 함께 다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천문학. 오늘도 여러분하고 고민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천문학.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태양의 어떤 이제 태양이 점점점 이제 소멸해 가고 있다. 태양님이 50억 년을 이렇게 왔고 50억 년의 남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50억 년 얘기하니까 뭐 진화론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진화론 얘기를 좀 이렇게 차치하고 50억 년 정도 이렇게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하면서 이제 50억 년이 지나왔고 50억 년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슨 어떤 이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천문학은 분야가 굉장히 방대하죠. 굉장히 분야가 방대하고 뭐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종의 어떤 연구 결과 이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제 반증이 나오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반증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천문학에 대한 이것도 결국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관찰해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성을 띄워가지고 사진을 찍지만 그것도 찍어가지고 판독하는 거는 사람의 어떤 시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좀 난무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학의 세부 영역으로 볼 수가 있고 좀 지워볼게요. 자, 중대학교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얘를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거를 이제 요런 이제 분야를 7학년, 8학년, 9학년 학년 수준에 따라 나눴어요. 그것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7학년, 그 다음에 8학년, 그리고 9학년. 7학년 때는 뭘 배울 거냐면 생물 1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1을 이제 배울 거고요. 8학년 때는 화학 1 과목하고 그 다음에 물리 1 과목을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학년 때는 생물 2 그리고 화학 2 과목을 이렇게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이렇게 6학기 동안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물 1, 2, 화학 1, 2 이렇게 1, 2로 나눠지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고등 과정에 탐구 영역의 생물하고 화학까지 이제 그 연계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하고 만날 테니까요. 함께 우리 수업을 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